일단 7번부터 봅시다. 7번. 이제 요 표현 자체가 무슨 표현이었냐면 대소관계 표현인데 정의역의 값이 더 큰 쪽이 함수 값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감소함수를 뜻하고, 근데 보시면 함수 fx가 3차인데 이제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죠. 그래서 너 f'x가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감소죠. 근데 너의 도함수를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죠. 너가 4a 다음에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얘도 마찬가지. 표현 자체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제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표현이 대표적인 이제 도함수의 역시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그래서 너도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미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3k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답이 이래서 틀렸구나. 정수 x라서 정수 k라서 그죠? 정수 조건 때문에 틀렸죠. 똑같은 틀린 답이 나와서 의아해서.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자, 10번이 뭐였냐면 함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였는데 fx라는 함수 자체가 x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함수로 나뉘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으니까 도함수만 보면 되죠. 그래서 너의 도함수인 6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6, 얘가 언제냐면 x가 3a보다 커나 같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36일 때죠. 얘는 마이너스 36. 너가 이제 x가 3a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어찌됐거나 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따라가다가 아니지 이렇게 생긴 걸 따라가다가 여기로 넘어가는 건데, 두 함수를 2차 함수를 뭐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이 값 자체가 항상 0보다 커 나갔죠. 증가함수가 되려면 각각이 그 구간 내에서 0보다 커나 같은데요. 이 구간 내에서 0보다 커나 같은데고, 이 구간 내에서 0보다 커나 같은데요. 얘는 근데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커나 같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판단만 한다고 했냐면 요거. 얘는 0보다 큰 구간도 있지만 0보다 작은 구간도 있거든.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6으로 나눠보면 너가 얼마야? 마3이랑 인가? 이렇게 되죠. 6으로 묶으면.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3a보다 작다라는 범위는 기껏해야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답이 나올 거고 12번 볼게요. 12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3차 함수 너를 가지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너의 극대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일단 fx는 x는 n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리고 f'x에다가 얘를 이렇게 곱한 함수를 봤더니 너는 x는 마이너스 n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값 0을 가져요. 근데 봐봐, 우리가 얘는 분명히 3차 함수죠. 어차피 너의 도함수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곱했으니까 3차 함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n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그래프의 개형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n인 거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보시다시피 x축과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 녀석이 x 플러스 n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찾아달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약분을 해보시면 f'x는 x 플러스 n을 인수로 가지니 f' 마이너스 n은 0이구나 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번 조건까지 합쳐주시면 이번에는 x는 n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고 했으니 얘를 그린 거는 지금 너를 그린 거고 fx를 다시 그려보시면 이번에는 극소값이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좌표가 n이 돼야 되고 너가 마이너스 n인 거죠. 그러면 2대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2n이고 이 비율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때 너의 높이는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제곱 뭐 4at의 3승이라고 써줬는데 n인 거죠. n 그럼 4 n 3승이 되겠죠. 이렇게 초고차한 개수는 어차피 일자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누구냐면 너의 극대값이죠. 그럼 이 값만 나왔다면 우리는 시그마 할 수 있죠. 결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 n을 1부터 m까지 4n 3승을 하고 싶어요. 너가 잡고 나갔다 1 많이네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가 시그마 하시면 뭘로 튀어나오냐면 요걸로 나오나요?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9까지만 성립하고 10부터는 커진다. 저 정도 시그마 연산을 뭐 잊어서 못 풀었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13번. t가 1부터 2 사이에 있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렇게 정의를 했대. 그때 모든 극값의 합 자체를 gt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했고 얘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고 2분의 3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fx라는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차피 2차 함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fx라는 함수는 처음부터 미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얘는 마이너스에 x 빼기 t라고 쓸 수 있고 너는 x에 tx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즉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선 0이랑 그리고 t가 나오고 너는 0과 t분의 1이 나와요. 근데 t 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1보다는 작겠죠? 이런 상태이고 경계는 x가 1일 때 근데 위아래다가 1을 넣어보시면 같은 값이 나와요. 그죠? 너도 t 빼기 1 나오고 너도 t 빼기 1이 나옵니다. 뭐가 안 맞는데? 맞나? 자 근데 경계는 이제 1일 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이 있고 t분의 1이 있고 t가 있고 사실은 이 사이에 너랑 너 사이에 1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죠. 그죠? 자 그럼 이걸 그려보는데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둘 다 원점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0, t 쟤는 0, t분의 1을 지나는 형태
얘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확하게 1일 때 t-1을 지나야 되죠. t-1? t-1이 근데 왜 0보다 작게 나왔죠? 거꾸로 그렸나? 거꾸로 그랬죠. 거꾸로 그렸고, 이쪽이요. 거꾸로 그렸어요. 이거예요. 여길 지나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지금 아래 함수를 따라가니까, 즉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1일 때의 함수 값인 얘가 t 빼기 t-1인데 얘도 역시 그 값이죠.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얘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야? 어차피 대칭축은 2분의 t니까 대입해 보시면 정확히 4분의 t제곱 나오죠. 그래서 gt라는 함수는 4분의 t제곱 더하기 t 빼기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갖다가 대입해 달라는 얘기고, 그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마지막 14번. 14번은 주어진 도함수 가지고 역시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무슨 f'x가 4개의 식으로 돼 있고 어쩌고 안 보셔도 되고, 두 가지 조건만,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연속인 함수의 도함수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fx를 구하는 방식은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경계, 부호가 달라진 순간의 경계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적당히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형태죠. 그럼 이쪽은 어쨌거나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요. 0이 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갑자기 음수가 되죠. 드라마틱하게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고 극소가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더니 갑자기 0이 돼요. 다시 감소하죠. 이런 모양이 나와요. 사실은 이 함수가 점대칭인 개형이라서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라 사실은 너의 높이가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우함수의 형태가 나오는데, 우함수의 형태까지는 여러분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자, 기억번. 1에서 미분 분명히 안 되죠. 뾰족하죠. 니은번. 극대극소 둘 다 존재하죠. 디귿번. fx는 f0이라는 건 얘가 f0이니까 이렇게 갖다 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만난다. 됐죠? 그래서 답은 어이? 답은 니은 디귿이잖아요. 자, 됐고, 그다음에 과제 얼른 해설하고 잠깐 쉴게요. 과제는 몇 번을 풀 거냐면, 과제는 아까 적어놨는데, 과제는 3-1번,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2, 30, 32, 34, 그리고 57번까지. 오늘은 다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내야지. 자, 보겠습니다. 3-1번이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극대극소의 차이를 가지고, 극대극소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율 관계를 써먹기가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림이 이처럼 나와 있으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알려준 비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거의 이거를 그어주시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4등분이 돼요. 이렇게 4등분이 되는데 얘가 지금 x축인 거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고 이만큼이 4네. 근데 너를 t라고 잡았을 때 항상 4는 4 최고차항 t의 3승 이렇게 된다고. 근데 최고차항이 지금 1이죠. 얘는 이제 최고차항 사실은 절대값이에요. 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항상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너에다가 너의 제곱을 곱한 형태. 그러니까 t값이 바로 1이 나오죠. 그래서 t가 1이 나왔다는 거는 0에서 근을 갖고 어디서 접하냐면 마이너스 3에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요 식에서 너를 다 함수로 만든 다음에 다 전개해서 a에다 b를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는 a 플러스 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f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얘는 f1에다 1을 빼주면 돼요.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f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fx식 보시면 양변에 1 대입했을 때 f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오니까. 그럼 얘는 함수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야. x 플러스 3의 제곱. 근데 너를 가지고 여기다가 f1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나오는. 그래서 요 극대극소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요 x좌표 쪽의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기가 되게 좋다고 했어요. 3차 함수는 저 부분이 능숙하게 잘 되셔야 됩니다. 이거 1대1이 되는 거는 누구나 사실은 하는 거고, 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되게 많거든. 예를 들면 맨 뒤에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요 57번도 극대극소의 차이 준 거죠. 그죠? 57번 갔다가 다시 갈까? 자, 57번 보시면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갖고 0,1에 대해서 대칭인데, 자, 극대극소의 차이가 9분의 4예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9분의 4면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이거 그래프 재활용해볼게. 너가 9분의 4야. 맞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3이지. 그러면 야, 9분의 4는 4 곱하기 3 곱하기 t의 3승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얼마야? t는 3분의 1이겠죠. 맞아요? t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요 간격이 3분의 1 간격이라는 거야.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프 여기 그릴 것도 없어. 자, 여기가 얘가 지금 점대칭인데 누구야? 0,1이지. 근데 너가 그러면 3분의 1 간격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플러스 3분의 1인 거지. 뭐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하고 싶네. 여전히 a, b, c 구하면 멍청이. 이거 1 넣고 뭐 하면 돼요? f 1 빼기 3 하는 거죠. 57번이. 그러니까 57번이 지금 3-1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제일 깔끔한 거는 이렇게 보조선 긋고 이렇게 보조선 긋고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점 자체가 0,1인데 요 높이 차이가 9분의 4라며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그럼 이 높이는 당연히 9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9분의 2랑 만나는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은 어디야? 얘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얘는 얼마겠어? 간격이 같으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함수 바로 도입 준다고. 3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접하고 3분의 2에서 끈을 갖고 더하기 9분의 2죠. 이렇게. 얘가 fx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f1 빼기 3이라고. 얼마다? 요 정도의 간결함으로 풀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연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율 관계 같은 걸 써먹기가 아주 좋은 전형적인 상황. 다음에 15번.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골라봐라. 옳은 걸 골라봐라. 자, 사실 기니비 참거짓이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기준에서 미분 가능성, 연속성 이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증가 감소도 사실은 그것의 약간의 일환이죠. 그죠? 자, 기억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면 너는 증가한다. 얘는 참이었죠. 그죠? 왜 그런 거야?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너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평균 변화율들이 다 0보다 큰 거였어요.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냐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증가한다는 건 평균 변화율이 다 0보다 큰 거. 근데 평균값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 변화율은 항상 어떤 미분계수에 대응이 됐어요. 맞죠?
봐봐. 이쪽이 돼. 평균 변화율은 항상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있어. 근데 미분계수 중에선 대응되지 않는 평균 변화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죠. 예를 들면 x3승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 그런 순간. 0에서 미분계수가 0인데 평균 변화를 아무리 잡아봐야 0이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런 점이. 거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같은 집합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우리 다함수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기억번은 그러면 참이 되는 거죠. 왜? 도함수의 집합이 더 커요.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건 평균 변화를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죠. 니은번. 자, 그러면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그지? 디귿번 다함수 fx가 x는 a에서 만약에 그 값을 갖는다면 f'a는 0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얘는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f'x의 부호를 가지고 너의 극대극소를 판단을 하는데 그 극대극소가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에는 당연히 f'x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리을번 만약에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게 조금 전에 얘기한 x 3승 같은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나만 더 하면 밑에 미음번.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함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준할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죠. 뭐 때문에? 상수함수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넘어가요. 30번 볼게요. 30번이 오늘 할 요 방부동식과도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함수 너가 밑줄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 우리가 4차함수의 개형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안 하기는 했는데 뭐 4차함수 대략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그리고 너의 도함수가 3차함수가 된다는 것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봐봐. f'x가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2x 3승 다음에 더하기 2a 빼기 1 x 그 다음에 빼기 2a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지금 극대값을 가지면 안 된대. 그럼 4차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극대를 갖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극값을 갖는 얘네가 바로 뭐였냐면 도함수의 세근이었죠. 맞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극대값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극대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존재하는 거는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냐면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4차함수에서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4차함수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는 너의 도함수인 3차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너는 3차 함수에서의 실근의 개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하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라는 거를 판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실근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컨대 2차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의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고 싶어. 가장 먼저 뭘 할까? 방정식은 뭘 할까? 근을 찾고 싶다면 너네가 중딩이야. 뭘 할 거 같니? 수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식을 줬어. 근의 개수를 구해달래. 뭘 할 것 같아 그 중딩이? 응? 판별식을 한다고? 얘는 3차식인데? 일반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3차, 4차로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뭘 하죠 무조건? 뭘 하려고 하죠? 인수분해를 하러 들겠죠. 여러분 인수분해 개 잘하잖아. 그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를 봐야 돼요. 모든 방정식은 너의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가장 먼저 인수분해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보이면 그제서야 3차 함수 그리고 지랄 이렇게 하는 거지 인수분해를 안 보는 상태에서는 시작이 안 돼요 애초에. 그래서 인수분해를 봅니다. 인수분해를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냐면 이처럼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너를 0으로 만드는 부분이
존재하는 x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즉 결론 a로 묶어내. 얘가 0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당연히 x가 1일 때 0이죠. 1을 때려 넣어. 1을 때려 넣었더니 따라 0이네. 인수를 갖네. 인수분해가 되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아깝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플랜 B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렇게 풀어요를 내가 알려주겠죠. 그게 오늘 수업 내용 일환이에요. 자, 어쨌거나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는 오늘 수업을 여러분이 안 배웠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했어. 자, 뭐가 남았냐면 식이 너는 이렇게 되는구나. x 빼기 1 2 앞으로 뽑고 x제곱 x 더하기 a.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에서 분명히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일단 근이 나온 게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죠. 그럼 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없으려면 당연히 이쪽이 이 두 개가 너보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나오면 되죠. 그렇죠? 즉 너의 이쪽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괜찮죠. 맞죠?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정확하게 여기까지 쓰고 틀리는 문제예요.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가 된 문제이고. 자, 지영아, 한 개 더하기 두 개는 얼마니? 그죠? 그래서 세 개라서 틀리는 그런 문제인 건데, 우리가 실근의 개수 자체가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개가 반드시 너와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않는 그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괜찮지만 너를 너에다 대입을 했을 때 이 1이라는 녀석이 너의 근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즉 a가 얼마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순간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너는 1 빼기 4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거나 이게 바로 너가 세실근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이고 이 30번 문제를 보통 처음 풀면 거의 틀려요. 이 포인트 때문에 거의 한 번이라도 풀어봤거나 뭐 한번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거의 틀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이것도 역시 내신에 되게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얘는 4차 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근의 개수를 얘기를 했다면 그냥 3차 함수 가지고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어쩌고 그럼 애들이 맨날 뭐 하냐면 미분해서 극대극소 곱해가지고 부호가 0보다 작다 이거밖에 몰라요. 물론 그것도 3차 함수의 세식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 근데 걔는 어디까지나 내가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을 때에 대한 이유. 미분을 했더니 A라는 미지수가 남아있고 그럼 나는 어디가 극대극소인지 찾기가 어렵고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보냐면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보고 그 다음에 미분을 했을 때 극대극소가 또 역시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다시 보고 근데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인 함수를 두 개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리는 방법 배웠죠. 그죠? 이거 수1에서도 하고 오지게 많이 합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리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 자, 32 32, 34 하면 끝이죠? 차차 함수에 너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대. 그래 달래요. 너가 감소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은 1인가? 그 다음에 극소값을 어디서 갖는가? 그 다음에 F0이 0이면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6개인가? 아마 D급번 때문에 물어볼 법한 그런 문제이고 지금 4차 함수의 도함수 자체가 근이 간격이 일정하죠. 그죠? 근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는 요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양수 잡고 A에 X 너가 아니지 A에 X 제곱 빼기 4 이렇게 생긴 거죠. F'X가 그렇죠? fx랑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게 이제 미분 단원에서 간간히 나오는 포인트인데 얘를 적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미분해서 네가 됐으니까 미지수 세워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약간은 억지스러운데 이게 내신에도 이렇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냥 적분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a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x 제곱. 근데 이 부분이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 식은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거거든. a에 x에 x 빼기 x 빼기 4 플러스 2. 그럼 너랑 얘랑 곱해지는 거죠. 근데 f'x랑 곱해지는 게 아니라 f'x 플러스 2랑 곱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의 형태로 굳이 다 이렇게 풀어쓰기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편이 사실은 더 좋고. 그럼 봐봐. 원래는 얘가 f'x잖아.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냐면 여기서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가져서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높이가 같다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x축이 있는 거죠. 왜냐면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fx라는 함수는 보시다시피 실근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상황. 근데 너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냐면 이만큼을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평행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이만큼 갔네요. 마이너스 2. 그럼 요 근이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갔겠죠. 근이 이렇게 세 개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봐봐. 근의 개수가 6개가 되려면 이 세 개랑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얘랑 겹치는지를 판단을 할 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이미 네가 근이 겹치죠. 그죠? 여기가 사실은 몇 근이에요? 너가 중근, 여기가 그냥 근 3중근이 되죠. 그래서 절대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나올 수는 없겠구나 한다고. 자, 34번까지만. 초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4차함수의 다시 도함수죠. 그래서 너를 일단은 그려보려면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0이랑 y축이 한 요 정도 있고, 너가 알파일 때가 여기가 f 프라임 알파 이렇게 줬고, 그리고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줬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거를. 이거를 왜 줬을까? 약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f0은 0이고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대. hx는 fx에다가 2를 더했대요. 그죠? 2x를 더했네. 그리고 f0은 0.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계속해서 h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네. 주어진 거는 f'x인데 h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일단 여기다가 양변에 0을 넣어보시면 h0이 0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너를 미분해 보시면 h'x가 어떻게 나오냐면 f'x에다가 2x가 미분돼서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줬구나. 너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건 사실은 양변에다 2를 더해서 너가 0보다 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구나. 즉 x축이 밑으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h'x에 대해서. 그럼 h'x라는 함수를 내가 그릴 수 있겠구나. hx라는 함수를. hx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죠. 끝이죠. 그러면 극소 올라가다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약간 변곡점 모여갖고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극소가 하나만 있고 더 이상 없다. 기억번. h'a는 0보다 크다 참이죠. 니은번. hx는 0부터 알파까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알파까지 정확하게 증가하죠. 0 여기 0부터죠. 요 구간에서 증가하죠. 디귿번. hx는 0이라는 함수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얘가 지금 0이자. 문제에서 아까 h0이 0이라며.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죠. 끝났죠. 참이 된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줄로 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수투에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오늘 도함수의 활용.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다뤘던 3차, 4차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형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그죠? 그 개형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어떤 방정식의 뭐 실근의 개수 혹은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 혹은 미분 가능성 판단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이 함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거고 그 정도 하면 이제 거의 문제 풀면 끝납니다. 자, 일단 3차 함수 얘는 비율 관계가 가장 중요했고 요거 그림 간단하게만 다시 그려볼게요. 사실 얘를 잘 그리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이 비율 관계를 아주 잘 살려서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냐면 네 칸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마치 뭐처럼? 마치 삼각함수처럼. 이거 네 칸을 딱 그려놓으면 이거 네 칸을 그려야 될 일이 있어. 나중에 막 평행이동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그때는 정확하게 값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돼요. 마치 수원에서 삼각함수 그리듯이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완벽한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비율 관계 얼마였냐면 이만큼이 4at의 3승 너가 t 너가 다 똑같죠? 그리고 요만큼이 너부터 요만큼이 루트 3t.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형을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이 주어지고 함수를 그리라고 했을 때 2차 항의 개수가 0이거나 1차 항의 개수가 0이거나 이런 3차 함수가 되게 많이 주어져요. 예컨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x3승 빼기 3x제곱 더하기 2. 그럼 이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것 같니? 보통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는 게 맞냐면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 찾고 각각 함수값 찍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리냐면 상수항 부분을 제외하고 상수항 부분은 평행이동에 불과하니까 x제곱을 묶으면 0에서 접하는 거 보이죠? x제곱을 즉 0을 중근으로 갖고 3을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서 그럼 너가 0이고 3이니까 너가 0에서 접해야 되니까 이쪽이 2인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쓰고 끝난단 말이야. 이게 1차 항의 개수가 없을 때, 얘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가 없을 때는, 2차 항의 개수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x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예컨대 이렇게 생겼어. 여전히 이거 미분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딱 보시면, 얘는 근이 어디에 있냐면, x랑 묶으면, x 뿔마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이구나. 요렇게 돼서, 어이구, 너가 0이 아니라 뒤에 평행이동된 만큼 1만큼 얘도 사실은 사인 코사인 함수 그리는 거랑 비슷하죠. 뒤에 있는 만큼이 이제 기준 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 너가 2 너가 y축 이렇게 그려준다고. 항상 xy축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3차 함수는 기준이 요 변곡점을 지나는 가운데 대칭점을 지나는 보조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위 또는 아래 접하는 접선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함수식을 세우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이거 맨날 뭐 x축 밑에다 그리고 x축 같은 거 제발 그리지 마세요. 왜 그리는 거죠 도대체? x축 쓸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와 그 다음에 너를 그리는 법이고 그 다음에 4차 함수 그 개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4차 함수의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근데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4차 함수의 개형이라는 거는 너의 도함수인 3차 함수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근데 봐봐. 결국에는 이 함수의 개형이라는 거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예요. 맞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디서 0인지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단 말이야. 물론 이제 미적분을 하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까지 해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은 이 함수의 생김새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어차피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되냐면 도함수 선에서 정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도함수의 부호를 본다는 건 3차 함수에서의 부호를 보는 거잖아. 왜냐하면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보통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x축과의 관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 관계밖에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무조건 어떤 개형이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개형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랑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감소하다가 0 되고 다시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생긴 거랑 너랑 너네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분할 일이 없어요. 즉 도함수는 4차 함수의 도함수라는 거는 요 딱으로 생긴 거는 거의 그냥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 주로 도함수는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수 있는 요 개형을 바탕으로 x축과의 위치를 보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같이 한 개의 시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극소가 되고 이렇게 증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얘는 그닥 특이한 점이 없는 특별하지 않은 개형. 두 번째, 자 여기서 접할 수가 있어요. 접하는 거는 늘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개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감소하다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증가해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이와 같은 개형이지, 그러면 주로 함수의 도입을 어떻게 해주냐면 밑에서 뭐 x축과의 관계를 주지 않고 누구와의 관계를 주냐면 바로 이 녀석. 이렇게 보조선을 k를 딱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너를 알파 너를 베타라고 쓴다면 fx는 알파에서는 근을 갖고 최고차항 잡고 베타에서는 3중근을 갖는, 하지만 k만큼 올라온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라고 함수에 도입을 준다고. 거의 이렇게 줘요. 이 3중근은 기준으로 도입을 준다는 거야. 저걸 가지고 도입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형태가 유일하게 이 4차 함수에서 모든 근이 실근인 순간이에요. 이 형태가. 이거 말고는 막 이렇게 지나가면 허근 2개 있고 위로 지나가도 허근 2개 있고 밑에 접하면 중근 2개, 허근 2개 있고 밑으로 지나가면 허근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실근의 형태로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요거고, 자 그러면 요와 같은 상황에서 얘도 역시 3중근이란 말이야. 얘는 이 4차 함수의 개형은 무엇과 아주 맞닿아 있냐면 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한 그 점의 개수에 대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랑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어요. 사실 실근의 개수와도 맞닿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연속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요게 이제 우리가 독특한 개형, 뭐 3중근을 갖는 개형, 3중근을 가지는 이런 개형이 있고,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은 너의 도함수가 이처럼 어떤 형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런 개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가 되면 이런 개형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개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상황이 있거든. 그럼 봐봐, 이와 같은 형태는 가운데가 분명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함수가, 그러면 너의 원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점에서 분명히 극대가 됐어요. 맞죠? 그럼 여기선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고 다시 극대가 되고 다시 극소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무조건이야. 4차 함수는 서로 다른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경우에 무조건 너의 가운데 있는 이 극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즉 얘 같은 경우에 극대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뒤집어져서 극소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극대를 기준으로 그릴 건데 양쪽 극소를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이 가운데 있는 극대를 기준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값이 많이 떨어져요. 멀리 갈수록 값이 많이 떨어져요. 뭐랑 느낌이 똑같아? 이차함수 꼭지점에서 멀리 갈수록 값이 크죠. 멀리 갈수록 값이 커요. 얘도 극대를 기준으로 멀리 갈수록 그 곡소값이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예를 들면 너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요 정도로 잡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 상대적인 관계만 잘 잡으시면 된다고. 정확하게 네가 얼마만큼 큰지는 어떻게 알아? 아직 접근을 안 했으니까 그것까진 모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더 높고 낮은지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막 쭉 그은 다음에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가 3이면 fx는 f3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지나가면 3개가 맞는데, 만약에 얘가 사실은 너가 더 아래에 있었으면 밑으로 지나가면 1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와 너의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주 특수한 순간은 언제겠어? 이들의 간격이 서로 같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은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특수한 개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 3중근 갖는 개형, 두 번째는 이처럼 도함수가 간격이 일정한 이와 같은 개형. 자, 그럼 여기서도 간격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같은 만큼 내려갔겠지. 이만큼 내려가고 이쪽도 이만큼 내려갔겠지. 그래서 이렇게 W 모양이 나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격이 같으면 너도 높낮이도 동일하게 변화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저거 4AT의 3승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최고차의 개수가 A가 되고 AX 4제곱 어쩌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만큼의 선분기를 내가 T라고 잡는다면 당연히 넌 똑같이 T가 되고 간격이 같다고 했으니까 너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A, T의 4제곱이 돼요. 왜? 너는 중근 2번, 너도 중근 2번. 그래서 2번 곱하면 너는 AT의 4제곱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꼭 여기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예컨대 예를 들어볼까? 자, 여기 2분의 1T가 되는 순간에 있어. 예컨대. 그럼 여기서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 너의 제곱 곱하기 너의 제곱. 중근이면 여러 번 곱하면 돼. 항상 그 전부터 근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곱해서 그 순간의 함수값을 선분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아니 난 그냥 식에다 대입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을 아예 쓰지 않고 그냥 이 선분의 길이 곱만으로 이걸 바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시간 절약이 되는지 여러분 아직은 그 가치를 이해를 못해요. 기억을 하세요. 선분 길이의 곱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나중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쓸 텐데 저기서 도대체 왜 저게 함수값이 바로 저렇게 되지? 왜 저기 곱이 자꾸 저게 나오지? 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그 시점 가서. 자연스럽게 써달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은 나머지 근까지의 선분 길이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얘는 중근이니까 2번 너도 중근이니까 2번 맞지? 야 그러면 여기서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럼 3중근은 씨발 3번이겠지. 갑자기 4번이겠어 3중근인데 그래서 너랑 곱하면 그냥 넌 얼마가 나? 2분의 1 t의 제곱 이만큼 2분의 3 t의 제곱이 나오겠죠. 곱하면 되죠. 그럼 넌 a 이거 쓸 것도 없어. 쓸 필요도 없지. 왜? 그때그때마다 다를 텐데 3분의 1t도 쓸 거야? 4분의 1t도 쓸 거야? 그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냥 선분의 길이의 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일반화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든 쓸 수 있단 말이야. 3차 함수 쓸 수 있지. 4차 함수 당연히 쓸 수 있지. 2차 함수 쓸 수 있지. 근데 언제만 가능하다고? 실근만 존재할 때 가능해요. 실근만 존재할 때. 예를 들면 이딴 거는 안 돼.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거 선분 길이 너 곱하기 너네요? 이렇게 되겠냐고. 안 되겠지. 이거는 이 공식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라고. 내가 지금 이걸 선분 길이의 곱으로 표현하겠다는 거는 인수들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다가 2분의 1 아니지? 요 좌표를 갖다 쳐 대입하면 그 뺀 만큼 또 뺀 만큼 또 뺀 만큼 또 뺀 만큼 4개가 곱해진다는 얘기야. 근데 중분이니까 넌 2번 곱해지고 2번 곱해지는 거야. 이쪽은 여전히 2개밖에 안 곱했지 그러면 이거는. 아니 허근까지 2개가 더 있는데 걔는 켤레인데 안 보일 뿐이지. 그 부분도 곱해줘야지.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는 못 푼다고. 그래서 언제만 쓴다? 실근만 존재하는 경우에.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은 실근만 존재하는 이런 보조선이 반드시 존재해요. 거의. 3차 함수. 이런 거 접할 때. 그러니까 맨날 너의 제곱 곱하기 너가 너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여기도.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가 너다. 이렇게 한다고. 당연한 얘기라고. 실근까지의 곱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첫 번째이고. 그러면 너는 X축만 가지고 항상 쓸 수 있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기준선을 내가 어디로 잡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강력한데. 내가 지금 여기가 K라는 걸 알고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야. 어차피 넌 3중근이니까 1대3 되는 건 다 알잖아. 그럼 너가 T고 너가 3T면 당연히 이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너에다 너의 3승을 곱하면 27 T의 4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A는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암기할 거야? 이런 걸 암기하지 말라니까. 이런 숫자를 너무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결국에는. 원리만 기억을 해달라고. 언제? 실근만을 가질 때 나는 선분길이의 곱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3중근이라 당연히 세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너부터 근까지. 너부터 근까지.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어떤 함수 값을 선분의 길이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이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혹시라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약간 고집 있는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들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가 그런 데인데 이게 자기 특유의 고집이 있어. 그래도 나는 이거 식 다 써서 쓰는 게 좋은데요. 누가 봐도 얘가 더 좋은데 누가 봐도 얘가 훨씬 더 개빠른데 왜 이상한 똥꼬집을 부리는 거죠? 그럼 나보다 수학을 잘하든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줄게. 딱히 그렇진 않잖아. 미안하지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을 자꾸 소화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원래 나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어. 너네가 나랑 수학 실력이 비슷해지는 것이야. 원래 항상.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 물론 지금은 교수법 같은 것들은 달라졌겠지만 물론 그때는 선분의 길이곱 같은 걸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잘하겠다 그래도. 그죠? 자, 그 3, 4차 함수 개형에서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나눠야 되냐면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어요. 이게 왜 맞물려 있는지를 이제 아직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봅시다. 3차 함수가 있어.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는 t의 실근의 개수를 g t라 하자.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밑에서 t 값이 이렇게 슝슝슝 오겠죠. 처음에 한 개로 만나다가 접하다가 세 개가 됐다가 또 두 개가 됐다가 한 개가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밑에서 t 값이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 너가 1이고 너가 5라고 할게요. 그러면 t가 1보다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다가 정확하게 1이 되면 두 점에서 만나고 1부터 5 사이에서는 세 점에서 만나고 다시 두 점에서 만나고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맞죠? 그럼 요 실근의 개수랑 이번에는 뭘 비교할 거냐면 fx 마이너스 t의 절대값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볼 거예요. 자, 얘는 또 뭐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t값만큼을 내리고 거기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과 동일하냐면 요 y는 t에 대해서 y는 t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꺾어 올리는 것과 모습은 똑같아요. 어차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만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럼 모양이 이제 예컨대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예컨대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정확하게 무엇과 동일하냐면 단일근의 개수와 동일해요. 의 개수.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fa가 0인 순간을 관찰하고 관찰.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만약에 f'a가 0이면 혹은 f'a가 0이 아니면 너가 미분 불가죠. 너가 미가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가장 전제가 되는 방식은 이거예요. 요 fx가 언제 x축과 만나는지, 만나는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인지 아닌지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얘는 이제 미적분에서도 계속 쓰이는 방식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왜일까? 우리가 절대값 fx라고 해봤자 이 함수는 fx와 마이너스 fx를 벗어나지 않아. 맞지? 둘 중에 하나의 함수야. 맞아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 a에서 갈아탔어. 잘 모르겠지만 x는 a에서 너에서 너로 넘어갔어. 그러면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에서 너로 넘어갔다는 건 일단 f0은 0이라는 소리지. 그지? fa는 0. 근데 미분계수가 같으려면 f'a랑 마이너스 f'a랑 같으려면 당연히 f'a는 0이 돼야 되죠. 그게 미가이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다음 함수 한정 너에서 너를 빼버리면 efx가 나오는데 그 e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만 나는 분명히 a에서 미분이 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맞죠? 그래서 결론, 너가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이라는 거는 0이 되면서 미분계수는 0이 안 되는 거니까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중근을 갖지 않는 그냥 단일근의 형태를 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건 단일근이죠. 왜냐면 실근 일단 한 개니까. 그럼 이쪽은 세 개지. 이쪽은 한 개죠. 그래? 그럼 너는 미분 불가능 점에서 한 개, 너는 세 개, 너는 한 개가 됐을 거야. 이 점은 어때? 이 점은 잘 생각해봐. 실근은 두 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단일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즉, 결론.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gt와 fx-t의 절대값
함수값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로 정의된 새로운 함수를 HT라고 한다면 두 함수는 99%는 똑같다. 어느 점을 제외하고 접하는 점만을 제외하고 접하는 점에는 그게 개수가 약간 달라지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와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 정도는 할 만한데 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표현.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절대가 fx다. 실수 전체에서 미가 돼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fx는 x 빼기 알파의 3승꼴. 즉 3중근을 갖는 3중근. 두 번째 4차 fx에 대하여 똑같이 절대값 fx 얘가 이번에는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래요. 너는 뭐가 되냐면 fx a의 x 빼기 알파의 3승 x 빼기 베타 역시 3승이죠. 그래서 한 줄 결론 3, 4차 함수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3중근을 물어봅니다. 혹은 표현해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나와요. 주로 요 4차 함수는 이렇게 많이 물어봐.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절대값 fx가 예컨대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1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는 3중근이구나 이 생각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왜 그럴까? 우리는 분명히 3차 함수라는 거는 총 근의 개수가 있고 허근의 개수가 있고 실근의 개수가 있어요. 됐죠? 총 근의 개수는 무조건 3개예요. 왜냐면 실근, 허근은 다 포함한 거니까. 야, 그럼 허근의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3, 4차 실개수 요 방정식에 대해서 허근의 개수는 항상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켤레로 존재하죠. 즉 허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이거 아니야? 무조건 빵개 아니면 2개예요. 맞죠? 자, 그러면 실근은 이 경우에는 1개예요. 얘는 무조건 단일근이지 빼박이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무조건 1개라고 얘는. 언제? 허근이 2개는 실근이 1개니까. 3은 2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 이때는 실근이 무조건 3개야. 야, 근데 이 3개라는 게 다 뭉쳐 있을 수도 있고 둘 하나 찢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찢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즉 이 실근 3개를 어떻게 내가 쪼개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봐봐. 111의 경우에는 단일근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3개. 너는 중근 단일근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1개. 너는 3중근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네? 근데 너도 아까 1개였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대놓고 절대값 함수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빵개라는 거는 케이스를 잘 봤더니 어차피 제가 존재하는 거는 1개 아니면 3개 아니면 빵개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미분이 전체에서 되는 거는 3중근을 갖고 실근이 3개고 사실은 허근이 없었던 바로 이 경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3중근 못 참지 바로 풀어야 돼요. 그거 보고서 막 고민 막 그리고 막 절대값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너 혹시 3중근? 바로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대한 판단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완전 기본 소양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4차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자, 4차 함수 뭐부터 보겠어? 총 근의 개수 4개죠. 그러면 허근의 개수는 몇 개야? 0, 2, 4겠지. 그지? 0, 2, 4야. 그럼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0, 2, 4가 되겠죠. 자, 실근의 개수가 없어. 그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왜? 단일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근이 2개야.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거나 아니면 2점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왜? 2는 기껏해야 2 아니면 1 더하기 1이니까. 맞아요? 1 더하기 1일 때가 좋은데 미분 불가지? 그러면 실근이 4개인 상황에서 가장 특이한 게 바로 누구냐면 1개,
세 개가 있어서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그 상황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맨날 그 포인트를 물어본다고. 너는 4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니?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판단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맨날 나와. 됐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기억을 한다. 결론, 절대값 fx는 3, 4차 함수 기준에서는 허구한 날 3중근을 물어봅니다. 됐죠? 이게 실근의 개수와 절대값 함수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아까 인수분해 얘기했고, 뭐 방부등식 간단하게만. 자, 방정식, 부등식의 경우 순서대로 합시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가 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쪽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쪽 문제를 풀다 보면 허구한 날 미분하고, 일단 미분부터 때리거든. 애들이 아무식도 안 쓰고 뭐 문제 읽지도 않고 fx 미분부터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왜? 어차피 미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미분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우리가 관찰부터 조금만 해달라는 거지. 처음에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3차 함수인데 만약에 중근을 막 가져. 그럼 내가 굳이 인수분해 해야 돼? 아니지. 비율관계로 바로 접선 긋고 그냥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먼저 인수분해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첫 번째, 그래서 인수분해를 반드시 봐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 그때 애들이 미지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두 번째, 인수분해 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방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쪽에서는 결국에는 그래프죠.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데, 이 그래프도 내가 그릴 수 있는 경우와 그릴 수 없는 경우로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x3승 더하기 2ax 제곱 플러스 3a 뭐 x 빼기 5는 0. 예컨대 무슨 너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 예컨대 이런 걸 하고 싶대. 그래? 그럼 너의 실근이 두 개가 되는 뭐 그런 점 같은 걸 뭐 찾아라는 동 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너를 뭐 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미분했지.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보니까 불행히도 도함수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망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극대구소 찾을 거야? 거기서부터 멘붕이 온다고. 인수분해도 안 돼?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려고 했어. 극대구소 어딘지도 몰라. 어떻게 그릴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걸 찾아달래, 나한테는. 얘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바로 세 번째인 얘네를 이항을 시켜서 우리가 함수를, 어떤 방정식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방정식 x제곱은 1이다 라는 거를 양변에 x를 더해서 x제곱 더하기 x는 x 플러스 1이다 로도 볼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로도 볼 수 있잖아. 어차피 관점 자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사실은 되게 쉽게 보이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쪽은. 그 중에서 특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런 케이스는 아주 의미가 있죠. 왜? x3승 빼기 5 너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너가 마이너스 2a x제곱 마이너스 3a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3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인데 보니까 근이 어디 있는지 정해져 있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a로 묶어 놓을까요? 2x 제곱 빼기 x까지 묶자. 2ax 빼기 3 2x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눈 갑자기 크게 떴고 뭐라고?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얘가 x는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2차 함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왜? x3승 빼기고 못 그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때?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야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지나야 돼요. 너랑 너
0인데 너랑 너. 자,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중에서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니?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렇게 나와야 되나? 둘 중에 어느 거게?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지금 A 값이 커진다는 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되고 여긴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쪽에서 접하고 그리고 얘가 다시 따라잡겠죠.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질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뒤집힐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너랑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죠. 맞죠? 그럼 나는 결국에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랑 접한다로 간다고. 접한다 해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 한쪽으로 몰아서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놓고 근과계수의 관계도 쓰셔도 되고 근데 2차항의 계수가 2a이기 때문에 근과계수 관계 쓰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t 갖다 넣고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 갖고 식 두 개 연립하시면 어차피 미지수 a, t 두 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아무 식이나 쓴 거기 때문에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상황을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 2차항까지가 미지수가 들어간 형태가 가장 이제 좀 복잡한 형태 혹은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들어간 형태 그런 것들이 복잡하고 사실은 여러분 선에서 아주 쉽게 정리되는 건 이런 것들이라고 우선 3x제곱 플러스 a는요 예컨대 뭐 이런 거 왜? 얘는 미분하면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즉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 미분해서 왼쪽 어차피 그려질 텐데 마이너스 a 갖다 그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a를 넘긴다고 하면 그래서 요 정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함수끼리 서로 접한다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풀 수 있겠냐는 거야. 내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은 지금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적분을 할 때도 반드시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미지수가 섞여서 식이 어렵고 내가 미분을 했을 때 답이 좀 안 보이면 식을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적분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식을 바꿀 수도 있냐면 이쪽을 나누어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너가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 분의 x 3승 빼기 5는 a로 간다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왜? 이거 미적을 하면 그릴 줄 알거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그릴 줄 아는 함수인 거야. 거기다 a 갖다 긋는 거 어려워? 꽤 쉽죠. 그래서 이렇게도 봐요. 다각도로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미적분에서 이렇게 나온 식을 너를 이쪽에다 곱해서 또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형태로도 비교를 해서 한다고. 형태 변형이 되게 자유롭게 능숙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사고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력도 아니잖아. 이리저리 그냥 바꾸는 거잖아. 자, 됐죠? 그래서 요게 방정식에서의 어떤 해결이고 부동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부동식은 범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문제 보면서 확인을 해볼 거고 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그냥 결론이 한 줄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닫힌 구간 A, B에서 이 정도만 써놓을까? 최대 최소 그래도 안 써주면 서운하니까 최대 최소 너는 닫힌 구간 A, B에서 fx의 최대는 셋 중에 하나죠. fa, fb, 극대 최소는 당연히 극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닫힌 구간이고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연속함수 연속함수하네 연속함수 fx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 끝값 아니면 극값 중에서 최대 최소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물어보는 내신 기출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이 닫힌 구간 A, B에서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뭐 B값의 뭐 최대값을 구해라. 그래서 범위를 미지수로 주는 거야. 그럼 함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fx에 대해서 1이고 이거 5래. 닫힌 구간 1부터 a에서
최대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아니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네. 존재하지 않는 A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명제 나오면 되게 어렵죠. 이거 이제 아마 요거였는데? 진선인가? 은광인가? 뭐 아무튼 요거에서 나왔던 기니디 합답형 문제 중에 하나였고 애들이 이거 질문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1부터 내가 구간을 넓혀가. 근데 이거를 다 판단할 필요 없이 누가 봐도 연속 함수죠. 그럼 연속이고 닫혀있으면 무조건 최대값은 존재해. 이게 사실은 연속 쪽에서 배운 우리 최대 최소의 정리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럼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때는 너의 극대값이 최대가 되겠죠. 근데 가다 보면 여기를 딱 포함한 순간 A가 5가 되는 순간 닫힌 구간 1, 5에서 얘가 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열려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설령 7이라고 해도 7이 최대인 건 아니죠. 7에 한없이 가까운 값인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할 수 없으면 수학에서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 뭐라고 할 거야? 존재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5가 너의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A의 최소값이 된다. 원래 이제 요걸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요 최대 최소 문제 유형 중에서 아주 어려운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우리 여름방학 때 합시다. 자, 봅시다. 문제 볼게요. 애들이 또 잘 자니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시험 존나 어렵게 내야지 자니까. 자, 농담이에요. 우리 지난 우리 차이 함수 안 했거든. 차이 함수랑 그 다음에 fx 절대값 미분 가능성 이거 안 했거든. 이거 문제 조금만 풀게요. 차이 함수는 별도로 개념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면서 볼 건데, 차이 함수의 기본적인 상황은 이거랑 아까 똑같아. 아까 선생님이 식변형한 것들 있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fx와 0의 관계를 봐도 되지만, 그러니까 fx와 gx의 관계를 봐도 되지만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fx 빼기 gx와 0의 관계를 봐줘도 된다고. 즉 그래프를 fx와 gx로 비교를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 fx와 gx가 가지는 그 관계, 예컨대 1에서 접한다든지 예컨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다든지 그 관계 자체는 이 fx 빼기 gx가 y는 0인 거죠. x축과 가지는 그 관계와 다를 것은 없다고. 그게 차이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를 새로운 함수 hx로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는 x축이랑 비교할 수 있어서 뭐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x, gx라는 두 개의 함수를 관찰하기는 좀 불편하니 한쪽에다 싹 빼놓고 나면 얘는 한 개의 함수, 그리고 x축은 워낙에 그냥 관찰하기가 쉬운 함수니까. 그래서 복잡한 3차 함수 뭐 예컨대 2차 함수 이런 것들의 관계를 보지 말고 한 번에 빼버린 다음에 그냥 3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자는 게 기본적인 요 차이 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차이 함수를 언제 쓰냐? fxgx, fxgx 서로 맨날 같다는 둥, 뭐 너에서 너를 뺀 게 뭐 얼마라는 둥, 아니면 fx가 gx보다 뭐 크다는 둥, 작다는 둥, 서로 계속 f와 g를 비교를 하는 상황이면 차이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하는 게 문제를 풀기에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면 차이 함수 이렇게 되네 이건 아는데, 야, 아직도 F형, G형이 갖고, 무슨, 여기선 심지어 HX가 FX 빼기 GX라고 줬지만, 그냥 FX, GX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너를 뺀 차이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하지 않고 푸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는 나중에 수원에서 수열과도 맞닿아 있어요. 어차피 수열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자, 22번. 22-1번 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의 도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대해서 HX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그러면, F'과 G'의 관계를 알려줬거든? 너가 마일이고 너가 2야. 사실은 너네와 X축의 관계가 알바일까? 전혀 알바가 아니에요. 이거 3? 이거 그냥 낚으려고 주는 거예요. 여기 원점 0 지난다는 거 전혀 알바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기니 딱 보시면 HX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죠. 즉 FX에서 GX를 뺀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무엇만 상관이 있냐면 너에서 너를 빼보면 항상
마이너스 1과 2에서는 0이 되고 이 사이에서는 마일과 이 사이에서는 f'x가 g'x보다 더 크죠. 그죠? 즉 f'x 빼기 g'x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h'x는 이 사이에서는 양수라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0이고. 그걸 당연히 도함수는 2차 함수겠죠. 왜? 2차에서 1차 뺐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바꿔서 푼다는 거예요. 너가 마일이고 이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풉니다. 자, 기억번. 증가하죠? 니은번. 2에서 극대 갔죠? 디귿번. 서로 다른 세식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너의 x축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함수를 알 때는 야 도함수는 어디까지나 뭐에 대한 정보밖에 안 줘. 그냥 안 줘. 자 그만 좀. 자 뭐에 대한 정보밖에 안 줘. 어?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밖에 모르죠. 그죠? 즉 x축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도함수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근의 개수 혹은 뭐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x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함수값에 하나를 줘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h 0이 0인 거 보이죠? 위에 또 두 번째 줄 보시면 f0이 g0이라고 했기 때문에 h0이 0이죠. h0이 0이라는 거는 쭉 0이 한 요 정도 있으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구나. 0,0을 지나간다는 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구나 이렇게 푼다. 넘어갈게요. 자, 바로 2번 넘어가서 23-1번만 봅시다. 23-1번. 눈으로만 볼게요. 자, fx와 4차, gx 지금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줬대. 자, hx는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했고 너가 극소인 x값을 찾고 싶대요. 극소. 그러면 극소가 되려면 당연히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야, h'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는 f'과 g'의 상대적인 대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f'x가 g'x보다 더 작은 데서 더 큰 데로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지. f에서 g 뺀 게 음수인데 f에서 g 뺀 게 음수면 당연히 f가 더 작지. 맞죠? 그래서 f'x가 더 작았다가 gx보다 더 g'보다 더 커지는 그런 순간 찾아볼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언제 더 작았죠? 이 중간 부분이죠. D죠, D. 정확히 D에서 f'x가 더 작았다가 g'보다 더 커지죠. 답은 그냥 D가 된다. 넘어갑니다. 자, 24번. 보자마자 절대값 fx, 실수 전체 미분가는 그러면 a는 0. 왜? 3중근이니까. 바로 보이죠? 3차 함수 미분가능성 물어보면 거의 3중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시험 내신에서는 선생님들도 다 알아. 이거 개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만큼으로 그냥 섞어서 요거 한 스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넣지. 이거를 뭐 24번 같은 이딴 문제를 낼 거 같니? 아니네요. 내지도 않아요. 이거는. 25번. 4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너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자체를 GT라고 했고 근데 f'x는 0에 실근이 1과 4분이래요. 1과 4분. 그럼 도함수가 근이 두 개란 소린데? 도함수 3차 함수인데? 도함수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4차 함수의 개형이 머리에서 그려지셔야 돼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3차 함수가 분명히 x축과 접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어디서 접하는지는 모르잖아. 그럼 도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즉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4일 수도 있고 얘가 1이고 얘가 4일 수도 있어요. 즉 개형 자체는 두 가지가 나오겠네. 만약에 이와 같이 생겼다면 너가 극소 근데 극소 아니죠.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죠. 계속 감소. 그리고 여기가 극소. 이렇게 생기는 첫 번째 개형. 여기는 너가 극소 증가하다가 접촉이 0 다시 증가. 그래서 이런 게 3중근 형태네. 기본적으로 3중근의 형태가 되겠구나. 자, 그랬는데 GT는 2와 마이너스 25에서만 불연속이 돼. 즉 너가 마이너스 25고 너가 이겠지 뭐. 혹은 너가 마이너스 25고 너가 이겠지 뭐. 왜겠어?
우리가 이거에다가 내가 쭉쭉쭉 갖다 그으면서 뭐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거냐면 단일근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 봐봐. 분명히 fx-t의 절대값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 점의 개수는 단일근의 개수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맞죠? 항상 단일근의 개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야. 다항 함수에서는. 그러면 여기다가 t를 갖다 쭉쭉쭉 긋는다고. 어차피 얘는 fx는 t랑 관찰이 똑같잖아. fx 빼기 t는 0을 보는 거랑 t를 쭉 갖다 그으면서 밑에서 올라온다고. 빵빵빵빵빵 접할 때까지는 빵이죠. 접할 때는 근은 한 개지만 중근이기 때문에 단일 근은 빵개야. 이때까지는. 살짝 올라가면 두 개지. 접하지 않지. 그 어느 것도. 단일근 두 개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여기까지 빵 가다가 두 개 가다가 접하는 순간에 두 개긴 하지만 너가 삼중근이라서 단일근은 한 개가 되죠. 그럼 개수가 달라졌죠. 개수로 정의된 함수 무조건 개수가 달라지면 그 순간엔 불연속이에요. 즉 올라오다가 접할 때 한번 불연속, 올라오다가 접할 때 한번 불연속. 아,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접하는 순간에 달라지겠구나. 즉 너랑 달라졌구나. 근데 최고차의 개수 얼마짜리라고 했어? 1짜리 4차 함수라고 했네. 근데 뭘 줬어? 이만큼을 줬네. 얼마겠니? 얼마 하게? 너가 1이고 3이지? 왜? 여기 1이고 4자. 어디 갔어? 1이고 4자. 1대 3이자. 여기 0이에요. 얘가 1대 3의 비율 관계를 갖는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3중분 쪽이 3이고 네가 1인데 너에다가 너의 세제곱을 곱한 게 분명히 너라고 했어요. 맞죠? 너 곱하기 너의 3승이 너야. 이게 27이라는 데서 난 이게 3이라는 걸 사실은 찾은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사족을 붙인 거라고. 이렇게 1이랑 4를 두 개씩이나 줄 필요가 없다고. 1만 줬어도 된다고. 1을 딱 주면 너가 1이야? 그럼 이 점이 1이니까 너가 1이고 3이니까 너는 4네? 이렇게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자 마지막 fx는 0은 4보다는 큰 실근을 갖는데 그래? fx는 0은 4보다 큰 실근을 간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f-1의 값을 구해달래. 보통 개형이 두 개면 문제에서 어딘가 이 개형 두 개 중에 판단을 하게끔 줍니다. 부등식 표현으로 주든 아니면 이처럼 fx가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라는 정보를 주든. 근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5고 너가 2니까 아직 우리는 여기서 x축의 위치를 안 잡았어요.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x축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만약에 이 형태라면 여기가 4고 근이 너랑 너니까 4보다 분명히 너는 다 근이 작아요. 그죠? 4보다 큰 실근은 어디야? 너네. 너가 4니까. 여기가 4고 너가 4보다는 큰 실근이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더 있고 답은 저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에 f-1의 값을 구해달라면 f-1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는 요거 보조서를 이용해서 함수를 그냥 도입을 준다고. 이거를 이용해서. 얘가 3중근, 얘가 그냥 근. 3중근은 세제곱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4에다가 이만큼 평행 이동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여러 가지를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신에 나오면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난이도 갔다 오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 거 계속해서 문제 풀게요. 어디 갔어? 여기 갔네. 여기는 문제 몇 개 없습니다. 최대 최소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최대 최소는 많이 안 풀어줄 거예요. 최대 최소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다음 구간에서 주어진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면 되고. 자, 2번 같은 게 그나마 약간 어렵죠. 왜?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어쨌거나 그려줘야 돼. 어쨌거나 그려줘야 되고 그럼 일단 마일부터 3까지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먼저 자 x 4제곱 얘를 먼저 그려야 되죠. 빼기 6x제곱 빼기 8x 빼기 3 얘를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해서 관찰을 해보라고 했더니 1을 막 넣었어. 안 되네. 마일을 한번 넣었어. 여전히 안 되네. 아닌가? 마일을 넣으니까 되네. 마일을 넣으니까 인수분해 되죠. 너가 8, 9, 너도 9.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는 게 좋을까? 얘는 4차 함수는? 아니에요. 왜? 4차 함수는 쉽게 그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4차 함수는 3중근 아니면 중근 외에는 한 번에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미분합니다. 선생님이 주로 말하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건 3차 함수, 3차 함수.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할게요. 얘를 미분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 어차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너의 극값들을 알아야 돼. 극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 그럼 극값을 대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극값을 대입을 해서 그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했어요. 자, 이제는 인수분해를 피할 수가 없는 시간.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어? 그럼 아까 얘도 마이너스 1이었는데 까비. 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너는 4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그래서 너가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네. 너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그럼 너는 3중근 가는 기형이네. 띠로리? 그럼 너가 그리지 뭐.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에서 근 갖는 거 보이죠? 이거 마이너스 1에서 근 갖죠 지금? 마이너스 안 나와요. 근데 도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 근을 갖는다는 거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3중근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2고 너가 마 1이고 접하고 x축이 여기 있고 문제에서는 마일부터 3까지를 보고 싶대. 근데 정확히 3이 어디야? 짜잔. 너가 3 되는 거 맞니? 그지? 얘도 3대 1이에요. 비율 관계. 3중근은 3대 1이야. 2중근이면 2대 1이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일부터 3까지 절대값의 최소값은 결국 최대값은 최대 최소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서 너가 최대, 너가 최소가 돼 있죠. 그래서 2를 저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의 3승 곱하기 너는 27이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쓰면 쓸수록 야 이것도 이게 되네? 얘도 이게 되네? 왜? 나도 수업하면서 놀랄 때가 있거든. 이것도 돼? 깜짝 놀랍니다. 자, 아니 진짜예요. 자,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야 이걸 내가 고등학교 때 알았으면 수학을 110점 맞지 않았을까? 100점 맞았지만 농담입니다. 알았어. 미안해. 안 깝칠게. 자, 실제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좋은데 선생님은 이제 정석만 딱 봤거든. 기본 정석 하나 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좋죠. 자, 3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4번도 풀어보세요. 도형 있는 거 몇 개 풀어줄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5번 요거 요 정도만. 자, 5p제곱 더하기 ap제곱 일단은 밑줄. 이거 딱 보는 순간 네 글자로 이게 떠오르면 진짜 훌륭한 학생도.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중선 정리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 이거 1학년 때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중선 정리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게 요만큼의 차이가 결국엔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한단 말이야. 왜? 보니까 O랑 A가 지금 어떻게 돼 있거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너가 0, 너가 10, x제곱 플러스 1. 봐봐.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런 거야.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맞죠? 그럼 물론 해도 돼. 이렇게 해갖고 뭐 너의 제곱 선분 길이 표현하고 그럼 뭐 x에 관한 4차식 뭐 이딴 거 나와. 이쪽도 또 선분 길이 해갖고 제곱하고 더하고 4차식 나와. 미분해갖고 0 되는 거 찾고 범위 찾고 해가지고 뭐 극값 해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 사실은 너의 중점에 해당하는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의 2배가 된다는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하시면 실제로는 뭐만 찾으면 돼? 너부터 너까지가 최소인 것만 찾으면 되네 하고 풀린단 말이야. 훨씬 더 간결해요. 여기다가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너의 법선이 너를 지난다 까지도 기억이 나시면 더 좋겠지만 뭐 이것까지는 꼭 모르셔도 상관은 없다. 자, 넘어가서 6번. 중선 정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도형과 관련된 개념들은 사실은 곳곳에 도형은 수학 단원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두 점 너에서 x축과 만나는 곡선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어쩌고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한번 해볼게. 요 유형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기본적인 형태들은 다 간단한 편이고, 대신 그래도 여러분의 풀이를 최대한 줄여드리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너가 지금 3인데 너가 9 빼기 x제곱이고,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나는 당연히 윗변,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뭘 미지수로 놓으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점의 x좌표를 미지수라고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아. 너를 t라고 놓으면 그럼 이만큼이 2t가 되고, 너는 원래가 6이고, 그럼 너의 높이라는 거는 당연히 너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9 빼기 t 제곱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너의 식을 써봤어. 너의 넓이 s라는 거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너가 얼마야? 2 t 플러스 3이네. 묶었어. 그 다음에 9 빼기 t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지금 현재. 원래 여러분이 마지막에 너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너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고 극대값을 찾으시면 이제 답이 나올 텐데, 그게 너무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지. 얘를 잘 보시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에 이렇게 생겼죠. 왜냐면 너가 3 빼기 t, 3 더하기 t니까. 그죠? 그럼 어디서 중근을 가져요? 보시다시피 마3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그냥 근을 갖죠. 그려볼게. 초고차함계수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접하거나 여기서 접하는데 마3은 더 작으니까 왼쪽에서 접해요.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럼 너가 마3이지? 너가 3이지? 넌 얼마 하게? 비율관계 2대1이니까 정확히 1이 되겠죠. 즉 답은 너에다가 1일 때가 최대구나 이렇게 푼다고. 생각보다 이쪽은 비율관계는, 특히나 3차 함수는 비율관계를 쓰면 미분할 일이 손꼽아요. 특히 최대 최소는. 이 정도로 딱 그냥 나와야 돼. 그림 딱 그리고 비율관계 해서 대입하시면 끝. 그 다음에 7번 넓이, 뭐 부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할까? 둘 다 할까? 방부동식이 더 중요해서 7번은 조금 쉽고 7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나중에 숙제 있으니까 8번 해줄게요. 너네가 그래도 입체도형을 조금 더 싫어하더라고.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 높이는 20짜리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대요. 자, 밑줄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때 반지름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 구해달래. 얘도 이제 그래도 나름의 변별력이 있는 편인, 약간은 그래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네. 그죠? 높이가 20, 너가 10.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를 알려면 당연히 너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지름을 R이라고 잡을 거고, 너의 높이를 H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 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R과 H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식을 하나를 세워주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첫 번째, 부피식은 파이 R 제곱 H. 너가 부피죠?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언제 최대인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R과 H가 무관하지가 않아. 왜 무관하지가 않냐면, 이 점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 도형에 내접하는 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 대 너랑, 사실은 너 대 너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R이면, 그러니까 이쪽을 잡으셔도 되고, 난 여기를 잡을게. 여기가 R이면 이만큼이 2R 되는 거 보이나요? 비율 관계가 똑같으니까 1대2니까. 그럼 다시 한번 2R 더하기 H가 전체 20이 되는 것도 보이죠? 요식만 찾으시면 돼요. 두 가지. 자, 다 끝났습니다. 갖다 넣어볼게. 결론. 그럼 나는 식이 이제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R과 H에 대한 1차식으로 줘줬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되는데, 가끔 뭐 이렇게 줄 때가 있어. 2R 제곱 더하기 H는 20 이렇게 줄 때가 있어. 그러면 H 대신에 너를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R 대신에 H를 넣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거는 식을 보시고 더 단순한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갖다 넣으면 되겠죠. H 당연히 갖다 넣겠죠. 자, H를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는 파이 R 제곱
너가 20-2h 2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다시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잽싸게 그린다고. 0에서 접하고 10에서 근을 갖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너가 0, 너가 10이죠. 맞아? 얼마야? 3분의 20. 왜냐면 너의 3분의 2니까. 맞죠? 그래서 너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0이 나와요. 3분의 20에서 극대라는 거죠. R은 3분의 20이 그래서. 갖다 대입하셔도 되고. 자, 여기다가 한 가지 TMI. 자, 합이 일정합니다. 곱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뭐? 자, 합이 일정해.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뭘 써? 산술기가 쓰겠지. 산술기가 쓸 수 있어요. 씨발, 알제곱이라 못 쓰는데. 아니. 3개짜리 산술기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R 곱하기 R 곱하기 H잖아. 그럼 넌 R 더하기 R 더하기 H가 20인 거잖아. 너랑 같으면 되잖아. 맞지? 동호 성립할 때가 최대잖아. 알잖아. 그럼 씨발 너 R이네. 너 3분의 20이네. 야, 이거 비율 관계까지 갈 것도 없네. 이렇게 한다. 물론 TMI라고 했어. 근데 나는 가끔 써. 넘어갑니다. 으차. 참고로 저 유형은 거의 비율 관계 혹은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거의 한 90% 이상은 산술기하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긴 해요. 약간 요만큼. 그래서 딱 보고 너가 R 더하기 R이니까 3분의 20. 이 정도 이제 나온다고. 넘어갑니다. 방정식의 활용 보겠습니다. 방정식 보고 부등식 보고 마칠게요. 우리 문제 몇 개 안 남았어. 자, 일단 9번에 3번만 볼게요. 9-3번. 1, 2번은 조금 쉬우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3차 방정식 너에 대한 모르면 답하여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리고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봐라. 일단은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나는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식 변형은 자유자재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 상수항을 넘길 수도 있고 이쪽에서 풀 수도 있고. 왜냐면 얘를 내가 는 K로 보지 않고 너 빼기 K 는 0으로 보려고 하면 좌변에 있는 식이 X축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그릴만 하잖아. 얘는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겠지. 묶으면. 맞죠? 그럼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 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동 이렇게 된다고. 비율관계.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K를 갖다가 긋는데 정확하게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고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은 결국에는 XY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Y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Y축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K가 이렇게 지나가죠. 즉 0보다는 작고 너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더 커야 되죠. 근데 너 1에서 함수값 얼마 하게? 얼마 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너의 제곱 곱하기 너가 너야. 최고치 한계수 얼마야? 2짜리네? 죄송. 마이너스 1이네. 최고치 한계수 봐야 돼요. 항상. 나도 이거 잽싸게 하다가 왜냐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인 게 너무 많거든. 변명을 하자면. 너네도 나중에 시험 보라고 최고치 한계수 씨발 틀렸어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고치 한계수 2짜리라서 얘는 마일이죠. 마일. 너의 제곱 곱하기 너를 한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는 항상 곱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K는 0보단 크고 작고 마일보단 크고. 생각.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11번이 어떤 형태인 거야 그러면 11번이 fx는 gx를 보는 건데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싸그리 넘기겠죠. 그죠? 그리고 좌변 그리고 는 a로 풀겠지. 이런 관점이 훨씬 편하단 말이야. 자, 여러분은 12번을 풀어보세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대. 3차 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일단 인수분해를 보셔야 되고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미분해야 되고, 미분해봤는데 약간 불편하죠. 근이 약간 불편하고.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야,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분리해서 그리는 대표적인 문제. 분리해서 그리는 가장 기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영아, 지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효빈이는 소리를 질러도 안 깨. 어떡하지? 여자들한테 쌍욕을 할 수 없잖아. 너한테는 할 거야. 그만 자. 힘들죠? 갔다 오세요. 오늘 혁이 상태 좋은데, 오늘? 오늘 상태가 그래도 좀 좋은데? 지금 깨있잖아. 갔다 오세요, 그냥. 주정이 좀 깼니? 효빈이는 안 깨. 어떡하지?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애들한테 지랄을 하는 자질이 좀 약해요, 사실. 제 미안해, 좀 약합니다. 만약 자면 막 걔 막 쌍욕하고 너 씨발 그래서 인생 어떻게 살래? 막 걔 지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때리고 막 엄마한테 막 애가 막 이래갖고 대학 가겠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아 못하겠어요. 막 진짜 힘든 거 알고 나도 고등학교 잤고 그치. 물론 학원에서는 안 잤지만 우리 엄마 학원이라 어머니께서 학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되게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을 하셨는데 어 사실 그게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약간의 약간의 계기가 된 거이기도 하고 방학 때 왜냐면 이제 학교가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서 이제 올라오면 엄마가 이제 애들 뭐 학원 와서 애들 뭐 좀 질문도 좀 받아주고 뭐 어쨌거나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 좀 풀어주고 하다 보니 나름의 재미가 있네. 그래서 애들 뭐 물리도 가르치고 실제로 애들 시험 기간에 물리도 가르쳤어요. 시험 막 전날에 물리 가르치고 원래는 물리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학교가 물리과가 애들이 학점이 제일 좋아서 바로 수학으로 선회했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는 예. 풀었나요? 풀었니? 준아 풀었어? 풀었어? 내 얘기 듣고 있었어? 알았어 미안해. 괜한 얘기를 했죠. 풀어보세요. 뭐 전화 왔어요. 요새 허경영한테 자꾸 전화가. 뭐만 하면 허경영이. 자, 자 보겠습니다. 얘 중에서 제일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해.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야. 어떤 상황이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거를 풀어낼 때 첫 번째 시행착오, 인수분해가 안 돼. 시행착오라고 말하긴 뭐하고. 일단 첫 번째 시도죠. 내가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안 돼. 그래? 미분을 해봤어. 근데 그 값이 또 안 구해져. 사실은 그 값이 구해져. 왜? 우리에게는 무적의 근해 공식이 있거든. 근데 누가 봐도 쓰기 싫어. 이거 근해 공식 바로 대입하면 이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근해 공식 쓰기 싫어. 물론 대입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A에 대한 식으로 뭐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다시 함수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극대극소 곱이 0보다 작다도 가끔 써요. 극대극소가 곱이 0보다 작다. 이걸 3차 함수에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근데 걔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써도 무방해요. 걔 말고도 다른 도구들로 충분히 다 풀리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하려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풀면 얘는 충분히 쉽게 풀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너 빼기 상수항은 어느 쪽에 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 상수항은 AX 쪽으로 같이 넘겨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저쪽으로 가 있어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항을 시킨다는 거는 요 직선이 원점이라는 정점을 지난다 라는 그 성질을 활용하고 싶고 얘는 내가 이제 그릴 줄 안다 이런 거를 활용하고 싶은 거니까 3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볼게. 좀 딱 보시다시피 너는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바로 접하게 그려줍니다. 너가 0, 너가 1, 너가 마이너스 3. 그럼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3을 기준으로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게. 왜냐하면 상수항이 없으면 x제곱 x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ax를 갖다 그릴 건데, ax를 그리기 위해선 난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x축이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니까. 얘를 잡아줄게. 자, 이제 너를 지나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음수인 게 있겠죠.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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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가다 보면, 접하는 이러한 경계가 있을 것이고, 접하는 순간을 넘어서면, 걔보다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순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되겠구나. 즉, 결론. 너라는 녀석은 A는 언제가 되면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기울기가 크면 되겠네. 같으면 안 되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접선을 해결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너를 T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 너랑 너가 이제 T에서 접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다시 너를 넘겨서 X 빼기 T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는 근과 계수를 배운 사람이니까 모든 근의 합이 1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넌 다시 X 더하기 2T 빼기 1을 써주면 계수 비교하고 3 나오고 끝이 되겠죠. 그죠? 상수항이 나온단 말이야. 미니 곱한 게. 나오겠죠? 상수항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고, T값 나오면 A값 나오고 A값 나오면 우리가 T값이 나오면 사실은 요 식에 요 녀석에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 거니까 너에다 미분해서 이제 갖다가 T를 넣은 게 A값이지 걔보다 더 크면 되죠. 요거 근각계수로 쓴 거 보이죠? TT 마이너스 ET 플러스 1 합이 1이니까 그렇게 잡은 거예요. 왜?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2차항의 개수가 저렇게 그냥 숫자로 주어진 경우에는 근각계수를 활용하기가 되게 좋다고 했어요.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얘가 이제 이렇게 풀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이게 정 싫다. 근각계수 이쪽에서까지 쓰긴 싫다. 이렇게 해도 돼. T를 넣고 양변을 미분한 이거 두 개 연립하셔도 돼요. 이거 연립한 게 저 근각계수 관계 비교한 거랑 똑같아요. 참고로 두 번째 방법도 알아야 돼. 두 번째 방법 왜 알아야 될까? 얘는 미적의 계속 쓰여요. 미적분에선 계속 두 개씩 보고 연립하는 게 그쪽에서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돼. 왜?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그쪽은 지수로그 함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을 가지고 두 개 놓고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좋지? 빼는 게 좋은가? 나누는 게 좋은가? 지수함수끼리는 나누는 경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 구하시면 끝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한번 볼까요? 자, 13번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이 약간 애매한 느낌. 그러니까 정보 자체는 다 줬어. 정보는 다 줬는데 판단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일단 보겠습니다. 가번 조건, 나번 조건, 다번 조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없는 거는 바로 가번 조건이에요. 가번 조건은 마지막에 두 가지 상황 중에 내가 F' 3분의 11이 음수가 되는, 즉 3분의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어떤 상황을 선택을 하라는 거구나 이고, 실질적으로 함수를 설계하는 거는 다 나 조건, 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그럼 봐봐. fx는 f4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fx는 4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자, fx가 있어. 얘가 f4야. 얘가 F4면 네가 4란 소리야? 아니잖아. 누가 4가 돼도 돼? 네가 4가 돼도 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권을 준 거라고. 이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거 뭔가 하나 부어줬는데 그러면 뭔가 상황 판단할 일이 있겠는데 바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고. 자, 어쨌거나 F4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거. 근데 극대값이 35라고 그랬죠? 너가 2라고 그랬네? 2. 그러면 fx는 f4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4고 너가 F4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 3분의 11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고. 얘가 4일 수 있잖아. F4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그치? 얘가 4는 아니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이거 비율관계상 얼마야? 너가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4를 너에다가 더하면 얼마냐? 3분의 10인가? 3분의 10 맞지? 3분의 10 나와. 비율관계 썼어. 2에다가 3분의 2 곱한 다음에 너에다 더했다고? 근데 3분의 11을 줬지. 근데 너는 여기에 있지. 접선의 기록이 분명히 음수라고 했지. 아니지. 너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지. 너가 사거나 너가 사래요. 근데 네가 사라고 하면 걔 또라이죠. 여기가 사죠. 아, 사는 이보다 크니까. 그치죠. 함수 도입 다 줬고. 그러면 봐봐. 여기가 2고 너가 4니까 너는 얼마야 이제? 당연히 5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왜냐면 비율관계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2, 4, 5가 돼야 돼요. 맞죠? 3차 함수는 비율관계를 정말 개 많이 쓴다고. 비율관계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비율관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야.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가며 판단을,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값이나 x좌표에 대한 얘기는 거의 비율관계로 해결을 합니다. 거의. 내가 직접 미지수 A, B, C 갖다 때려 넣으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이쪽은. 자, 14번.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고, 근데 갑자기 fx는 2, fx 절대값는 2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이다. 이 절대값 fx는 t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얘는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봐봐. 이거를 시키지?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0에서 극대값 2를 간다니까. 여기가 2고,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함수를 막 그리려고 해요. 근데 절대값 함수를 그린다는 게 내가 x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값 함수 그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지금 x축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아니 x축이 내 말은 당연히 이보단 아래에 있겠지. x축이 C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물론 사실은 알아. 아는데 알기가 불편하면 절대값 함수 얘를 그리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그린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아니 절대값 벗길 줄 알잖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애들이 다 절대값 fx를 목숨 걸고 그리고 있습니다. 막 뾰족뾰족 막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제발 그리지 마세요. 절대값 함수 왜 그리는 거죠? 그리기 싫은 거? 그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fx에다가 뿔마이 갖다 긋는다. 얼마나 깔끔해. 자, fx 있었고 2 갖다 그은 게 극대였고 근데 마이너스 1을 갖다 그어서 총 근의 개수가 4개라는 얘기는 너도 2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네. 짜잔. 야, 극대극소 차이가 4가 나오면 이제 슬슬 반가워지기 시작합니다. t값이 1이라는 소리고 너가 0이잖아. 너가 2란 얘기네. 너가 마이너스란 얘기네. fx 최고차항계수 어차피 1이라고 쓴 게 뻔하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제곱 빼기 이렇게. 됐죠? 넘어가서 실근의 개수 17번이랑 방부동식을 좀 해줘. 부동식을 좀 해주고 싶은데 17번은 식 하나만. 17번은 이 접선의 개수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 걔는 미적분까지 잘 쓰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냥 방정식의 해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이 정도만 써놓자. 접선의 개수. 문제에서 접선의 개수 많이 물어보거든. 너는 접점의 개수. 너는 접점의 x 좌표 괄호 열고 t의 실근 아니지 의 개수는 y는 f 프라임 t x 빼기 t 더하기 ft 에서 t의 실근의 개수.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풀어요. 접선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건 사실은 접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고, 접점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건 사실은 접점의 x좌표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고, 접점의 x좌표는 분명히 여기서 t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다 마지막에 x자리에다가 y자리에다가 1a 갖다 딱 넣으면 뭐가 나? 이거 t에 관한식 남지. t에 관한식 남단 말이야. t에 관한 3차식이 남아. 그럼 좌변에는 a가 있잖아. 그럼 3차식는 a,
3차식의 실근의 개수로 접선의 개수로 판단한다고. 근데 자,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 물론 이 문제는 잘못된 게 없어요. 미적분까지 하려면 이거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뭐가 존재할 때? 어떤 상황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그려보세요. 네 글자입니다. 공통접선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 또. 얘도 어차피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랑 비슷하니까. 그 접선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아주 독특한 순간이 그 함수 자체가 자체적으로 공통접선을 갖는 예컨대 4차 함수 이런 거. 이런 순간 있을 수 있잖아. 접점 두 개지. 근데 접선 두 개라면 어떻게? 접선은 한 개죠. 맞죠? 그래서 접점의 개수와 접선의 개수가 불일치하는 유일한 순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됐죠? 요거만 써놓으세요. 요거만 써놓고 이건 17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부등식 한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문제 할까? 실제 한 문제만 할게. 알았어. 자 일단은 18번, 19번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뒤에 있는 21번 하겠습니다. 21번 할게요. 자 원래 여기다 한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자. 자꾸 살붙이기 안 해야지. 자 fx는 두 함수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달래. 이 21번은 반드시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얘랑 비슷한 모의고사 21번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서는 모의고사 14번 15번이죠. 객관식 가장 어려운 문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 얘보다 좀 더 어려운 형태로 하지만 상황 자체는 얘랑 동일한 하지만 함수는 조금 더 어려운 이런 걸로 출제가 된 문제가 있는데 자 보시면 먼저 함수를 그려볼게요.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막 직교좌표 먼저 그리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내가 x좌표, x축, y축을 그 다음에 정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1일 때 x 3승이지. 근데 위아래 1 넣어보고 나는 당연히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 fx가 1에서 연속인지 혹은 미분 가능한지 판단을 하겠죠. 보시다시피 연속이에요. 근데 미분하면 x 3x 제곱이 되면서 1 들어가면 3 나오지. 위에 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당연히 미분 불가죠. 뾰족하죠. 어떻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 경계가 1이니까 너에 대해서 fx가 k의 x-1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하는 k값의 최대 최소, k값의 범위를 봐달래요. 근데 잘 보니까 우변에 있는 이 식은 1,1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그 정점이 공교롭게 누구냐면 바로 요 뾰족한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fx라는 그래프 전체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려면 직선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냐면 예컨대 이런 형태로 존재해야 되겠죠. 아무리 기울기가 작아지더라도 너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겠네. 즉 너의 기울기인 k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점점점 커지더라도 내가 너에서의 우미분계수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미분계수보다는 작거나 같다. 우미분계수 아까 3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푸는 문제예요. 됐나요? 자, 나머지 부등식 문제는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보시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